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미증시 살짝 분석하고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좀 편하게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푹 자고 비이성적 과열시장 관련된 책들 좀 읽고 아침에 토스트와 우유 한 잔 먹고 귤 로켓 배송 쿠팡으로 주문했더니 어제 밤에 11시쯤 주문했는데 아침 7시에 도착했더라고. 새벽 배송 너무 좋습니다. 새벽 배송 너무 좋고요. 아이스크림도 주문하고 뭐 먹고 싶은 것들 일단 몇 개 주문했는데 제가 눈 뜨자마자 배송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켓 배송하는 쿠팡이 지금 상장되죠. 나스닥 쪽에. 근데 이제 손정희가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투자한 그 결과물이 나스닥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투자를 했느냐, 그거를 다 이제 멀리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손정희는 계속 쿠팡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은 대한민국의 어떤 유통시장의 어떤 구조를 바꿔 놓을 정도로 엄청난 변혁을 일으켰죠. 새벽 배송이라는, 당일 배송이라는. 롯데 뭐 쇼핑 뭐 신세계 이마트 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뭐 이런 것들 뭐 마테컬리 뭐 이런 거 있지만 결국에는 쿠팡이 메이저가 되고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그 나스닥 시장이 지금 또 이렇게 들끓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상장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겠죠. 네, 그걸 노리고 손정희는 이제 지금까지 투자를 했다가 지금 상장을 시키는 아주 이제 적절하게 지금 투자를 단행한 것에 대해 회수를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엄청난 부를 또 질 수 있는 결과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 투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제가 지금 제 유튜브 채널명을 마라톤 주식 투자라고 한 이유도 주식이 꼭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42.195km 인간이 뛴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 힘들다는 의미에서 마라톤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뭐 셀트리온 얘기 좀 해드렸는데 셀트리온 주식 투자하기 힘들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셀트리온 투자했던 주주들이 있을 거고, 뭐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수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셀트리온의 성장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셀트리온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정말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장기로 가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예. 힘들지만 그걸 이겨내고 고비고비마다 잘 코치도 받고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자가 제 유튜브의 취지다라고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셀트리온이 좀 약간 좀 재밌는 일이 좀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셀트리온 얘기도 좀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조금 빠졌고, 그 다음에 다우 산업지수는 조금 빠지다가 다행히 좀 올라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부양책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또 지금 소비 지표들이 조금 안 좋다. 당연히 소비 지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코로나로 뭐 지금 거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9시 문 닫는데 소비 지표가 좋을 수가 없죠. 예, 당연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얘기가 떨어지면 악재가 되고 올라가면 호재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지금 확진자 수 얘기 아예 안 하잖아요. 그게 떨어질 때는 뭐 엄청난 악재가 되는데 올라갈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장 마음입니다. 일단 다우가 살아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도 어제 2% 가까이 떨어졌던 증시가 그래도 월요일날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빌미는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외국인 기관이 미친듯이 팔았다. 자, 얘네들의 어떤 연기금을 왜 자꾸 파느냐, 왜 자꾸 얘네들을 파느냐에 대한 어떤 뭐 답 중에 하나는 주식 비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1억이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15%만 주식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평가 금액이 1,5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지수가 2배로 올랐어. 그러면 3,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 나머지 주식 말고 채권, 부동산은 안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주식으로 밸런스가 비중이 확 커져 버리는 거죠.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비중 막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뭐 보험사 마찬가지, 뭐 금융투자 마찬가지,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그 비중만큼 깎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포트폴리오 비율을 맞추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기네들이 좋다고 나쁘다고 던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좀 시장이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단순히 개인이 무조건 산다라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있는 이 과정에서 연기금이라든지 보험 쪽이라든지 투신사라든지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맞추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사장님들이 주식을 사면 기타 법인은 잡힙니다. 뭐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면 또 잡힙니다. 예, 맞아. 뭐 중소형 업체들이 뭐 법인 계좌로 열어놓고 지금 주식시장 워낙 좋으니까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하면 기타 법인이 잡힐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보면 개인의 큰 손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그냥 얘네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판다고 떨어지고 산다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사도 시장이 모멘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쁘면 떨어집니다. 국민연금이 계속 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서우면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분은 미국이 지고 있죠. 미국 주식시장이 좋으면 주식시장은 계속 갑니다. 연기금이 맨날 팔고 뭐 금융투자가 맨날 팔고 해도 다우 산업지수가 3만 4만 올라가면 코스피도 3,500, 4,000 가는 거예요. 예, 반대로 아무리 국민연금이 사고 아무리 뭐 개인 투자자가 사고 아무리 해봤자 다우 산업지수가 29,000, 28,000 가면 코스피 계속 떨어집니다. 예, 더 떨어지겠죠. 거의 2배 이상 떨어질 겁니다. 예. 변동성이 우리는 더 큰 거죠. 다우 산업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베타 계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대 0, 1.3에서 1.5 정도? 예,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나스닥하고 조금 비슷한 것도 있고 뭐 코스닥은 뭐 거의 다우 산업지수 대비 1.1대 2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느껴지는 체감적으로 뭐 어떤 날은 뭐 2.5배인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0.5배인 날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국내 경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에버러지가 그 정도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전문가마다 다 다르겠죠. 어쨌든 이제 미증시는 그래도 올라온 종목도 있고 이렇게 웰스파고, 니콜라, 엑스모빌 그동안 좀 올랐던 뱅크오브 금융주, 정유주, 에너지주들이 좀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고 좀 쉬었던 아이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홈디포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슬슬 페이스북 쉬었다가 이제 반등 나오죠. 일라일리 그다음에 이건 좀 바이오 섹터가 좀 올라오고요. 암젠.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오 섹터가 올라오는데 또 국내는 바이오 섹터가 쭉쭉쭉 죽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슬슬 국내 바이오 쪽에서 이제 매기가 좀 돌 수 있겠죠. 외국에는 좀 바이오가 그동안 쉬었다가 우리가 너무 올랐을 때 미국은 바이오가 좀 쉬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바이오가 좀 올라오니까 우리는 그동안 또 최근에 들어서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또 받았단 말이죠. 머크, 셀트리온이 지금 같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하고 있는 머크라든지 뭐 이런 MOU 체결되어 있는 모더나 뭐 지금 화이자 이런 애들은 급등했던 것들은 계속 쉬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급등했던 바이오들이 좀 쉬고 있고 좀 쉬었던 바이오는 사노피 볼까요? 프랑스에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사노피에 대해서 또 얘기 드렸는데 좀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노피 같은 걸 사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렸는데 바이엘 마찬가지죠. 바이엘도 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게 지금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뭐 시장은 계속 좀 낙폭과대 저평가는 올라오고 또 많이 올랐던 거는 쉬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왜 자꾸 급등한 걸 사느냐 잘 정보가 없고 잘 모르니까 올라가는 걸 보고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거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 패턴은 비슷합니다. 예. 지금도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걸 보고 확신을 갖고 사거든요. 근데 그 확신을 누가 주느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자 잘 봐봐 삼성전자 올라갔지?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계속 이렇게 쳐올리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수급으로. 그러면 개인들은 이제 이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확실하다 믿는 거죠. 자, 이제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와, 떨어졌네, 싸게 사야지. 떨어졌네, 싸게 사야지. 떨어졌네, 싸게 사야지. 떨어졌네, 싸게 사야지. 계속 개인이 사는 겁니다. 예. 이게
주식 투자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죠. 예. 계속 개인이 다 사는 이유가 이런 투자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관들은 이 주식을 녹이거나 팔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개인들에게 올라간다고 박스를 봐볼까요? 마찬가지죠. 이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걸 보여줘야지 개인들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 붙는 거를 계속 녹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녹이고 있는 겁니다. 장중에 한 번에 다 못 팔아요. 이날 하루 만에 다 못 팝니다. 기관들도. 그래서 계속 나눠서 팔고 있는 삼성전자도 그래서 나눠서 팔고 있고 이제 그걸 팔았어요. 자, 1차적으로 좀 수익 실현하고 뭐 팔 사람들 팔고 떠날 사람 떠나고 이제부터가 이제 진검승부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느냐 아니면 쉬느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데 비트도 있고 지금 신용잔고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물린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도 뭐 자문했었던 부회 회원들이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가 여기서 4만원대 5만원 언더에서 5만원 초반에서 잡았다가 6만원대에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다른 주식을 좀 해서 또 매매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바이오도 수익이 좀 많이 났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국면에서 이제 그 극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반도체 호황 이슈가 불고 뭐 전적으로 갑작스러운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친듯이 올라갔거든요. 예,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계속 홀딩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뭐 거의 100% 이상 수익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까지도 9만원 이상이면 4만원대 초반에 사셨던 분들은. 그래서 제 아는 지인도 뭐 보면 뭐 100% 수익 났다고 저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삼성전자로 뭐 70% 80%씩 났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서야 그동안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적금 깨고 예금 깨고 다 깨고 이제 주식하고, 그 다음에 그 깬 거에 대해 또 신용을 빌려서 또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 책을 지금 새벽에 11시 정도에 책 읽으면서 올린 글인데,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의 가장 주되는 요인은 빚입니다. 빚. 과거에 튤립 버블 사태도 전부 빚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 버블도 전부 빚이었고요. 일본 주식시장, 일본 부동산 시장, 도쿄, 오사카에 들어갔던 돈 역시 역외 지점에서 제공된 대출 급증이 원인이었다. 이보세요. 노르딕 국가에서 거품은 도쿄와 오사카에서,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있는 그 거품이 도쿄와 오사카의 은행을 둔 역외 지점에서 대출됐답니다. 돈이 이렇게 일본 은행 당국이 일본 은행들의 해외 사업 규제를 하는 것이고, 다른 노르 국가의 감독 당국은 해외 차입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니까 뭐 이렇게 된 거죠. 런던 취율이 역외 금융 중심 일본 은행, 일본이 돈이 많으니까 막 미친 듯이 돈을 땡겨서 막 투자를 하는 거죠. 태국 뭐 기타 일본 자산 가격 버프 이런 것들도 전부 보면 이 당시에도 1997년 하반기에 우리 IMF 오기 바로 직전이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이후 국가들 거품이 1997년 하반기에 붕괴됐고, 뭐 이 붕괴 이런 모든 일들이 미국 주식 거품 모든 거품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거 파산 마찬가지. 너무 막대한 빚을 지고 투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누가 더 바보이냐 게임의 마지막 바보가 된 사람이 이제 폭탄 맞는 거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끝이 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뭐 이주열 총재가 지금 빚 투자 위험하다 이제 총재가 나서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빚이 지금 너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위험한 거고요. 저도 계속 느끼지만 계속 빚 투자하면 안 되고, 삼성전자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빚 투자해도 되고 다른 개별 안전하니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안전하니까 빚 투자 허용된다 이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9% 마이너스 났죠. 신용 쓰신 분들 레버리지 확 이렇게 해서 2.5배 레버리지 쓸 사람은 지금 거의 25% 손실입니다. 못 버틴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빚이 허용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토막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호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만원까지 일시적으로 기관 투자자 매도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현금 투자하신 분이 뭐 어떻게든 저때 자녀한테 물려주면 되죠. 삼성전자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뭐 삼성전자 뭐 10년 뒤, 20년 뒤에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빚은 10년 뒤, 20년 뒤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자 내고 막 정신적인 충격 받고 또 뭐 7만 원 가고 5만 원 갈까봐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예. 그래서 빚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일단 급등이 이렇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급등 이제 여기서 이제 횡보가 나오는 게 베스트입니다. 여기서 횡보가 나오다가 다시 고점 돌파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그림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 요 급등 나오기 전에 제 생각에 한 85,000원까지도 조금 조정, 8만원에서 85,000원까지 조정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패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현재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 못한다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고, 뭐 대만 반도체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조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는 기본적인 원칙은 좀 지키시라. 예. 현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고, 오늘도 가장 먼저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분석을 올리면 비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눈을 뜨고 먼저 볼 겁니다. 네. 불안하니까 전문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려는 거죠. 예. 근데 개뿔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해봤자 삼성전자가 올랐지 내려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박현주 회장 지난번 이번 주에 나와서 삼성전자 뭐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예,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을 세운 사람이고요. 지금 미래에셋의 CEO고 회장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미래에셋 그 유튜브 가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업황 그 애널리스트, 수석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래서 결론이 뭔데? 자기의 판단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지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서 만나서 밥 한번 먹어보십시오.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자, 10억 내고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할까요? 몰라요.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올라갈지도 몰랐어요. 와, 나 아버지 계실 때, 아버지 아프실 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까?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갑작스런 기이한 현상이고, 글로벌 해치 펀드 자금, 뭐 공격 자금들이 삼성전자, 삼성, 그다음에 뭐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뭐 현대차, 그다음에 뭐 지금 애플카 뭐 이런 이슈가 돌면서 확 잡아 당긴 거지. 이거는 오너도 알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가 8만원, 7만원까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에 대해서도 단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전문가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 스스로 제어하고 분산 투자하고, 삼성전자를 10% 비중으로 분산 투자를 해놨다면 뭐 얘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죠. 1억 투자해서 1억 중에 5천만원 삼성전자 샀는데 10% 수익 나면 오케이 좋아. 근데 30% 마이너스 나더라도 겨우 1억에서 300만원 밖에 안 빠집니다. 그럼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억을 가지고 빚을 2억을 내서 3억을 투자해 놓으면 삼성전자 걔 아무리 뭐 삼성전자 할아버지가 와도 무서운 거죠. 주식이. 예. 돈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주식 투자 캐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앞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이어서 세트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